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다음에 설명에 해당되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우리 유엔에 5가지 원칙이 있었죠. 그 중에서 무슨 원칙에 속하느냐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유지한다. 뭐를? 안녕을.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원하는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 예방 지원. 뭐겠어요? 참여의 원칙, 존엄의 원칙, 독립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중 보호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어려웠죠.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더 공부 안 하셨을 것 같아서 보호의 원칙을 정답으로 해봤어요. 우리 유엔의 5가지 원칙 중 일할 기회를 가져야 되고 가정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 소득을 보장시켜줘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독립의 원칙입니다. 맞죠? 일할 기회에 소득이 있어야 우리 가정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겠죠. 독립의 원칙이고요. 공유, 봉사, 사회운동 같은 거 나오면 뭐라고요?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참여의 원칙입니다. 보호하고 예방하고 시설에서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 정신, 격려 서비스, 인권과 자유를 시설에서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 시설에서 누릴 수 있다.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바로 보호받을 원칙이에요. 자아 실현의 원칙은요. 개발하고 여가 활동 나오면 뭐겠어요? 자아 실천의 원칙이고요.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 육체적, 정신적 학대 뭐 이런 거 나오면요. 공정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존엄의 원칙이에요. 우리 나이와 성별, 재산에 따라서 차별을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되죠. 그건 뭐예요? 존엄의 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옳은 것은 노인 인권 보호 사업, 노인 자살 예방 교육, 노인 인식 개선 사업, 노인 학대 뭐예요? 예방 사업을 하는 곳은 어디냐?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거 2가지 있었죠. 요거 하는 데는 뭐였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방금 했듯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노인 인권 보호를 하고요. 노인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요. 노인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노인 학대 예방 사업을 합니다. 이거 뭐 길게 안 났어요.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 어떻게 한다? 전문적으로 한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그러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뭘 하냐?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생활을 지원하는 곳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예요. 학대 피해 노인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노인 학대 행위자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어디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똑같이 학대 행위자에게 교육을 시켜주면 안 되겠죠. 같이 마주쳐야 되니까요. 다음 중 어디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X를 골라라. 치매 조기 검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증상 있을 때 우리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치매 안심센터로 가라고 했습니다. 치매 가족을 지원하고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잘 모르겠네요. 치매 노인 성년 후견 사업,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맞죠?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어디서 하고 있냐면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안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지만 관리비 지원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비 지원이 아닌 거예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은 또 뭐예요? 틀린 거라는 거죠. 만 65세 이상 경제적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사업 주체는 시, 군, 구이다. 이거 잘 모르겠네요. 그죠? 법적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120만원 맞습니다. 이거 숫자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죠.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검사비, 수술비, 진료비에 관한 지원이다. 이거 맞아요. 이 문제는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주체가 두 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디서 주관하고 있다고만 알아두셔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은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떤 것은 옳은 것입니다.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기능 수행,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장소로 활용, 건강관리,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경로당, 노인인권보호사업, 노인복지센터, 노인 일자리, 사회복지관 운영, 어디겠어요? 실시 장소로 활용한다 그랬죠?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걸 것 같은데 우리 뭐 배웠어요? 이런 걸로는 경로당입니다. 독거노인의 생활교육 실시 장소로 활용하는 곳은요, 경로당이고요. 경로당에서 건강관리,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도 다 어디다? 경로당입니다. 우리 경로당이랑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요, 복지관이에요. 노인복지관. 복지관은 뭐냐면요, 시, 군, 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한 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 한 개소 이상, 지역 설정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 복지관 집어내셔야 돼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하고 경로당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나 그 요점 탁 집어내시면 뭔지 알 수 있어요. 독거노인 나오고 실시생활 장소 뭐 이런 거 나오면 경로당, 시, 군, 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한 개소 이상 설치해서 여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뭐라고요? 복지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어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거냐 묻는 건데 앞에 뭐 나왔어요? 도움이 필요한 노인,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죠. 이거 나오면 뭐 찾으라 그랬어요? 요양이라는 말을 찾으라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한 노인. 그러면 여기 요양 뭐 있습니까? 요양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생활가정, 두 개 적어놨네요. 한 개는 지우죠. 공동생활가정은 뭐예요? 집과 같은 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다 똑같은 말인데 뭐가 나왔어요? 가정과 같은 환경이라고 나왔죠. 가정과 같은 환경이라고 얘기 나오면 노인, 요양,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가정이니까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야 돼요. 참고로 인원은 몇 명까지다? 9명까지다. 그러면 요양시설은 몇 명 이상? 10명 이상이 되는 거죠.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오른 것은 우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 다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보험과 같은 거예요. 해당 사항이 돼야지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험회사가 어디라고 했어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가입자는 전 국민에다가 해당되는 외국인까지 포함되고요. 대상자 묻고 있죠, 지금. 대상자는 누가 될 수 있냐면요.
65세 이상 그리고 64세 이하라도 어떤 질병, 뇌졸중, 뇌혈관 질환, 파킨슨, 또 뭐예요? 치매 요런 게 있을 때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있으면 되냐? 요거에다가 65세 이상이라도 거동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6개월 이상 되지 않았을 때고요. 64세 이하 뇌졸중, 파킨슨, 치매가 있더라도 받을 수 없고요. 이 질병에다가 거동이 안 되고 일상생활 6개월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100세라도 거동이 가능하시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80세 남성, 요거는 아니죠. 어차피 80세, 65세 이상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뇌경색으로 질병은 맞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중인 50세 여성, 병원에 입원 중일 때도 안 됩니다. X. 파킨슨 질환으로 맞죠? 거동이 가능한 90세 남성 어떻게 써요? 안 됩니다. 치매로 맞습니다. 신체 활동이 어려운 맞습니다. 55세 치매가 있죠. 55세인데도 그러면 이분은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데 어떤 거예요? 질병이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1과 2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신청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가지고요. 공단 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아까 무슨 질병이 있는지, 거동이 안 되는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인지 요거 확인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정 항복 특기사항 하고 뭐를 들고 오겠어요?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 건강상태의 평가? 뭐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입원의 목표 설정 이런 건 아닌 것 같죠? 최종 판정을 합니다. 어디에서 하겠어요? 최종 판정은 우리 뭘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 하지만 건강상태의 평가는 아니에요. 표를 들고 오세요. 무슨 표냐?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오세요. 이 표에 맞게 체크를 하시는 거라서요. 정답은 2번입니다. 첫째, 장기요양 신청,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요양인정 항목, 특기사항,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최종 판정은 어디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한 개 더 외웠죠?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X를 찾으라는 거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보험회사에 가서요. 보험금을 청구하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갈 수 있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본인 제가 가서 해도 되죠. 이거는 가족이 가서 해도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맞는 것 같죠? 친족, 친족도 맞는 것 같죠? 친족이 동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거 아닙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문제죠, 이런 거는. 친족이 동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틀렸는데요. 누구랑 누구는 돼요? 본인이랑 가족. 본인과 가족이 동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신청할 수 있으나 친족이 동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친족이 단독으로는 어떻다?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중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어때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두시라 그랬어요. 표 항목을 전부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외우고서는 안 돼요. 정답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항목은요.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소대변 조절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내 거죠. 세탁하기, 이런 거 날짜 기억하기, 주변 정돈하기, 취사하기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음 대상자가 재등급 신청입니다. 해야 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우리 보통 등급 신청은 처음에 그냥 할 때는 몇 년이라 그랬어요? 2년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어떻다? 공통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은 후 2017년 언제 1월에 장기 요양 등급 2등급을 판정받았대요. 그리고 어때요? 처음에는 2년이죠. 19년 1월에 다시 또 어때요? 똑같은 2등급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언제 또 판정을 받아야 되냐 하는 문제를 묻는 거죠. 우리 같은 등급 받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2년 뒤에 또 같은 등급이 나왔다면요. 1등급은 4년 동안, 2, 3, 4등급은 3년 동안, 그 외에는 2년 동안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2등급 판정이니까 몇 년입니까? 2, 3, 4등급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러면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2022년이죠. 1년, 2년, 3년. 그럼 정답은 22년 1월입니다.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 기간이 부족한 지역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요양비, 2번 특례요양비, 3번 요양간병비, 4번 본인부담비, 5번 가족간병비. 정답은요? 가족요양비입니다. 우리 특례요양비는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가족간병비, 요양간병비 아니고 뭐다? 가족요양비라는 거예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이용 절차의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아까 전에 방금 한 거는요. 인정신청 및 판정 절차, 등급을 받기 위해서 아까 전에 문제를 푼 거고요. 등급을 받고 나서는 장기요양기관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신청 및 접수 및 방문 상담 나왔습니다. 신청 해야죠. 제일 먼저. 가가 1번일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라. 뭐가 나올까요?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실시, 모니터링 종료? 그러면 끝은 마겠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다 마가 끝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이 먼저냐?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 먼저냐? 아셔야겠죠?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돼야 이용 계약 체결을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그러면 정답은 이미 어디로 갔어요? 1번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하고 서비스 제공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가나다라마. 순서대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서비스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면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 수립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요. 계속 하던가 아니면 서비스 종료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요. 뭘 하냐면요. 기능 상태 평가하고요. 또 어떤 요구가 있나?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 평가를 합니다. 기능 상태와 요구 평가를 하는 단계는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단계예요. 요게 돼야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기능 상태 요구 평가는요. 구체적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계획 수립할 때 기능 상태 요구 평가합니다.
다음 대상자의 장기 요양 등급으로 오른 것은 우리 장기 요양 등급 점수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점수는 45점이라고 하고요. 목욕하기, 화장실 등은 어떤 도움? 약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고요.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장기 요양 등급 몇 등급일까요? 어렵죠? 잘 생각이 안 나죠? 점수 한번 볼게요. 1등급은 어때요? 95점까지고요. 2등급은 75에서 95 미만이죠. 그럼 94점. 94점이다 하면 2등급입니다. 95점이라 하면 2등급일까요? 아니죠. 1등급입니다. 이상과 미만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상은 뭐죠? 포함하는 거고요.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5점 미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요거 그럼 실제로 뭐다? 94점까지 2등급이라는 거죠. 문제에서는요,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어떻다? 45점이다. 45점이면 우리 뭐예요? 인지 지원 아니죠. 44점이라야 되고 5등급이다. 그러면 5등급인가? 그럼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십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문제 나온 거예요. 등급 외 A형입니다. 여기서 뭐가 없습니까? 치매가 없죠. 경증 치매. 5등급이면서 경증 치매가 있으면요. 5등급이에요. 하지만 5등급이면서 지금 어때요? 치매 내용이 없어요. 약간의 도움 필요하고 뭐 혼자 집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다? 등급 외 A형입니다. 45점에 경증 치매가 포함되지 않으면 등급 외 A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타인으로부터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와 있던 그림 기억나세요? 그거 말하는 거고요. 타인으로부터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존경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존경의 욕구고요. 제일 아래 단위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명, 성 뭐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생리적 욕구고요. 신체,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한다. 그건 안전의 욕구고요. 가족이나 친구 모임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타인으로부터. 그러면 존경의 욕구고요. 이제 자기가. 마지막 최고의 단계가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맨 마지막이 뭐다? 최고의 꼭대기가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 남이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완성, 삶의 보람 이런 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죠. 요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생리적 욕구도 중요하겠죠.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보시고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어떤 거는 이제 약간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외워야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외워야만 맞출 수 있는 거는요. 본인이 한번 적어보시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